나는 부자다. 나는 행복하다. 매일 아침 거울 보면서 말하는 운이 좋아지는 긍정확언 하시나요? 저도 하는데요. 이것은 운이 좋아지게 하는 말버릇이 맞습니다. 그런데 확언은 의식적으로 하는 말이잖아요. 진짜 운에 영향을 미치는 말은 의식적으로 하는 좋은 말보다 무의식적으로 내뱉는 사소한 말버릇이 운의 99%를 결정합니다. 공들여서 하는 확언은 고작 하루에 5분입니다. 하지만 무의식적인 말버릇은 나머지 23시간 55분을 지배하죠.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겸손이라고 착각했거나 혹은 현실적이라고 믿어왔던,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운을 나쁘게 했던 무의식적인 말버릇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내 노력과 실력으로 좋은 결과를 냈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을 때 소울님은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아이고 아닙니다. 과분하죠. 이번에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우리는 이걸 겸손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영성과 에너지의 관점에서 이 문장을 다시 분석해 볼까요? 이건 사실 내 운을 내쫓을 수 있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잠재의식은 농담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의 뇌는 성공을 부당이익으로 분류합니다. 나는 이 결과를 가질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건 내 실력이 아니니까 언제든 사라져야 하는구나 라고 기록해버리죠. 스스로를 운 좋은 불청객 으로 정의하는 사람에게 운은 절대로 주인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불청객은 언제든 떠나보내야 하는 존재이니까요. 누군가의 칭찬은 그 사람이 나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그걸 아니에요 라고 거절하는 건 상대방의 안목을 무시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운을 더 좋게 만들려면 칭찬을 받았을 때는 이렇게 말하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그만큼 애썼던 걸 알아봐 주시니 정말 기쁘네요. 칭찬한 사람도 안목을 인정받으니까 기쁘고, 나도 내 노력의 결과를 인정하면서 나에게 단단하게 고정시킬 수 있으니 운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말할 때 그 행운은 우연으로 남지만 내 노력의 결과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그 행운은 나의 실력이자 자산으로 전환됩니다. 그래야만 다음에 똑같은 행운이 왔을 때 나의 무의식이 이거 내 거야. 저번에도 내가 잘해서 받은 거야. 이리 와! 라며 기쁘게 끌어당길 수 있는 겁니다. 연습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그만큼 애썼던 걸 알아봐 주시니 정말 기쁘네요. 이 말 곧 하게 되는 날이 올 거예요. 일이 조금만 꼬이거나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때 습관적으로 이런 말 하는 분들이 계세요. 거봐, 내 이럴 줄 알았어. 만일 이 말을 자주 하셨다면 이 말을 할 때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신기하게도 기분이 아주 나쁘지만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묘한 쾌감이나 안도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왜일까요? 그건 바로 지적 우월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상황이 망할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어 라는 태도는 본인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착각을 줍니다. 실패의 고통보다 내 예측이 맞았다는 유능감을 선택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건 통찰력이 아닙니다. 영성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건 불운의 설계도를 스스로 완성하고 확정 짓는 행위입니다. 양자역학의 세계에는 관찰자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원리는 입자가 관찰되기 전에는 수많은 가능성이 중첩된 파동 상태로 존재하다가 관찰자가 보는 순간 하나의 현실로 고정된다는 이론입니다. 운도 인생도 똑같습니다. 일이 꼬인 그 찰나에는 그대로 망할 가능성도 있지만 반전이 일어날 가능성, 전화위복이 될 가능성도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 밖으로 이럴 줄 알았어 라고 내뱉는 순간 나는 관찰자로서 수많은 긍정적 가능성을 소멸시키는 가장 최악의 결과 하나를 선택하게 되고 현실에 박제해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하고도 확실한 말을 알려드릴게요. 앞으로 이럴 줄 알았어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면 그걸 꿀꺽 삼키고 이렇게 외쳐보세요. 이건 진짜 예상 밖인데? 이럴 줄 알았어가 닫힌 결말이라면 예상 밖인데는 열린 결말입니다. 이 질문을 던지는 그 짧은 찰나 뇌의 주파수는 확신에 찬 절망에서 호기심 섞인 기대로 수직
상승합니다. 뇌는 질문을 받으면 반드시 답을 찾으려고 움직여요. 우리의 뇌는 그때부터 실패의 원인이 아니라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과 반전의 주파수를 미친 듯이 검색하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 더 고급 단계를 추가하자면, 와, 얼마나 잘 되려고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지? 이렇게 말하면 운이 더 좋아져요. 마지막으로 인생을 피게 하는 기적의 한마디를 알려드릴게요. 단숨에 꼬인 일이나 팔자를 풀어버리는 기적의 한마디는 무엇일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물론 좋은 말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추천해드리는 치트키 같은 한마디는 바로 오히려 좋아입니다. 아이돌 장원영님의 원형적 사고라는 개념으로 한때 유행했던 개념인데요. 빵 가게에서 기다리던 장원영님 앞에서 빵이 다 팔렸을 때 갓 나온 빵을 받게 됐지 뭐예요? 역시 행운의 여신은 나의 편이야 라고 장원영님이 말했죠. 이 영상이 화제가 됐었는데요. 장원영님이 알고 그렇게 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지혜로운 분은 맞는 것 같아요. 이 말은 단순히 긍정적인 척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우주적 재배치를 허용하는 주문입니다. 오히려 좋아 라는 말은 현재의 부정적인 상황을 더 큰 행운을 위한 징검다리로 재정의합니다. 인생이 안 풀리는 이유는 나쁜 일이 생겨서가 아니라 그 나쁜 일을 끝이라고 믿어버리는 말버릇 때문입니다. 팔자가 바뀌는 지점은 고통이 사라질 때가 아닙니다. 고통을 대하는 말이 바뀔 때 팔자가 바뀝니다. 오히려 조화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우주조차 괴롭힐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시련을 줘도 행운으로 바꿔버리니까요. 소울님들, 매일 아침 5분의 긍정 확언도 중요하지만 오늘부터 나머지 23시간 55분의 무의식을 지키세요. 누군가 칭찬하면 감사합니다. 제가 그만큼 애썼거든요. 라고 당당하게 받으시고, 일이 꼬이면 와, 일이 얼마나 잘 되려고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지? 오히려 좋아 라고 외쳐보세요.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해도 충분히 힘이 생깁니다. 내 입술에 복을 붙이는 순간 온 우주는 나의 주파수가 잘될 운명으로 갈 수 있게 길을 찾고 행운을 가져다 주기 시작할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잘될 운명으로 가는 힌트를 얻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잘 될 운명으로 갑니다.